안녕하세요. T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 투자 유의사항 9번째 사전심사, 사전결정, 사전심의를 잘 활용하라입니다. 우리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11조에 의해서 대지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이 있어야 하고 그 건축물로 진입하는 통로를 허가 신청자가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만약 대지와 연결된 현황도로가 있다면 그 현황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현황도로가 없다면 개발행위 허가로 진입 통로를 새로 만들어서 건축법 도로를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 진입 통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승낙이. 다만 그 현황도로가 건축법 45조에 의해서 이미 건축법 도로로 지정됐거나 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공도로서 법 44조 1항 단서 1호에 의해서 해당 건축물의 출입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또는 건축법 45조 1항 단서 2호에 의한 조례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용승낙이 없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도로가 아닌 현황 도로는 원칙적으로 건축허가가 안 되죠. 건축법 도로가 아니니까. 또한 그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제한 여부를 사전에 알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건축허가 시 접도 의무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먼저 대지를 매입하거나 또는 진입로를 매입했다가 허가가 되지 않으면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법, 건축법, 토지인허가 간소화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접도 의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법조문을 한번 보면 민원처리법 시행령 33조에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 안내 그래가지고 토지 매입 등이 필요해서 또는 불허가 받을 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있을 민원은 사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토지 사용승낙에 없이 건축허가 또는 접도 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은 민원처리법 30조의 사전심사 제도인데, 이걸 활용해서 매도자, 매수자가 모두 편하게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의 접도 의무를 알아볼 수 있으면 사용승낙 때문에 불편한 일은 없어지겠죠. 그런데 민원처리법에 의한 사전심사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승낙이 필요없는 장점도 있지만 반전에 사전에 접도 의무를 정확히 알아보기 어려운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황도로가 없으면 개발행위로 만들어야 되고, 현황도로가 있으면 그 현황도로가 건축법 도로인지,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는 가목의 법정도로와 나목의 지정도로가 있었죠. 건축법 2조 1항 11호에. 그러니까 현황도로라고 하는 것은 주로 나목의 지정도로를 말하는 건데, 지목이 도로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어느 필지의 일부분에 건축법 도로로 지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건축법 지정도로인지 아닌지 판단을 사전에 하기 어렵지만 건축가에 질문하면 되는 거죠. 현황상 도로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전 심사로 알아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건축법 2조, 44조, 45조 기준에 다 맞아야 건축법 도로인데, 건축법 2조의 도로란 그러니까 나목의 지정도로는 45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또 건축허가의 접도 의무는 44조에 있는데 건축법 2조 도로 기준에 맞아야 접도 의무가 완성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세 개 조문을 현행대로 해석을 하면, 현행법으로 해석하면 건축법 도로, 그러니까 지정도로나 법정도로여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황도로라도 지정되지 않은 도로, 또 조례도로가 될 수 없는 도로, 이런 도로들은 건축허가의 사전심사를 통해서 접도 의무를 답을 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자체는 현행법대로만 해석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접도 의무 부족으로 사용승낙 등의 보완 명령을 받았는데 허가 신청자가 그 보완을 적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하면 결국 그 건축 허가는 반려 또는 불허될 겁니다. 이런 접도 의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제도가 건축법 10조의 사전 결정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건축법 도로는 2차선 이상에 포장되어 있는 법정도로로 보이고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법 도로, 사도법 도로를 말합니다.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도로, 건축법 2조 1항 11호 감옥의 법정도로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위에 있는 현황 도로는 지적도상에 표시되지 않는 사실상 도로도 있지만 지적도상에 나타나 있더라도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도로를 말하는데, 이런 도로에 접도했을 때 건축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제 사전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건축법 도로로 지정돼서 도로관리대장이 등재돼 있으면 뭐 쉽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등재돼 있지 않더라도 조례도로로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완전히 제한 또는 포기된 그런 것이 명백한 이런 것들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황 도로로 알아보기는 쉽진 않습니다만, 민원 처리법에 의해서 사전 심사와 달리 사전 결정은 건축사가 준비해야 되고 토목 측량 설계 사무실과 같이 협의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 사전 심사보다는 더 구체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사전 결정문에는 효력이 2년간 유효하고 또 건축허가와 똑같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축허가 전에 접도 의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개발행위 허가나 산지전용, 농지전용,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곳에다가 산자락 밑에 있는 밭이나 산자락 밑부분에 우리가 건축 전원주택 허가를 넣을 때는 농지전용, 산지전용 받아야 되잖아요. 개발행위 허가 그리고 건축허가까지 같이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결정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사전 결정도 단점이 있습니다. 곧바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사전 결정은 2년이 지나면 무효가 되는 것이죠. 특히 건축법 도로 중 건축법 2조 1항 11호 감옥 또는 남옥에 접한 대지인 경우에는 사전 결정에서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지만, 현황도로에 접해 있지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는 아니지만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이미 포기된 것으로 건축법 조례나, 그러니까 지자체 건축조례나 또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나 또는 조례도로로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은 긍정적인 답을 얻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왜? 사전 결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허가 신청자한테 유리하게 해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로 진입로를 만들어야 할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로 이미 만들어진 도로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팀의 의견이 우선이므로 접도 의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외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 결정에서 좋은 답을 얻으려면 질문자도 허가 담당자를 납득시킬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즉, 접도 의무 도로에 대한 현장 조사와 법령 및 유권 해석 등을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안이하게 대처하면 불리한 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미 형질 변경이 완료된 택지개발 지구나 용도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토지이거나 또는 지목이 대 등 6가지 지목으로 이미 형질 변경이 된 대지에는 건축허가의 접도 의무를 사전에 판단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토지의 형질 변경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하려는 부지의 진입로에 관한 규정은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인허가 간소화법 제9조에 보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어도 위원회 전부 또는 일부로부터 토지 이용 인허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두들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사전 심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 비도시 지역에 대형 개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종 개발 규제가 흩어져 있으므로 토지인허가 간소화법 제9조에 의해서 사전 심의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구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경관위원회 심의사항,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사항, 재영향성평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전부 또는 일부만 사전에 통합심의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사전심의입니다. 이 사전심의는 허가청이 30일 이내에 답변을 완료해야 되고 심의 결과도 2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비도시 지역은 계획관리를 제외하고 국토 효율적 이용을 위한 여러 가지 부동산 공법적 규제가 흩어져 있는 것이므로 사전심의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전심의는 본허가 심의와 같은 심의 수준으로 준비해야 되므로 상당한 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형 개발의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받아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도시 지역은 인허가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해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런 대형 개발 인허가는 허가 신청자가 지자체 대여섯 개 부서, 허가 관련 부서와 상급기관을 일일이 다니면서 사전 협의를 하고 인허가를 접수하는 것이지만 그렇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전 심의 제도는 민원인을 위해서 한 곳에 통합해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을 위해서도 좋지만 허가권자인 지자체도 굉장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허가해 줄 거냐 말을 거냐의 좋은 결론을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인허가 간소화법에 의한 사전심의 제도는 허가 신청자한테도 좋지만 허가권자인 지자체에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토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접도 의무는 사전심사나 사전 결정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고요. 대형 개발에 있어서는 사전 심의를 통해서 지자체장의 의지 또는 각종 부동산 공법 규제를 확인해 볼 가치가 있다 입니다.